그 둘이가 이제 만나서 난 널 좋아한다. 네가 나에게 오면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오한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1033명이 뒤에서 뭐가 날라온다? 고추장이 없기 때문에 할라피뇨를 섞어서 그런 매운맛을 내면서 임시정부라고 선포해버릴까? 발해가 따로 있나? 해방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거기서 직접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는 그런 소설을 추천을 했었는데 하와이로 이민 간 1세대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청소년 소설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성인 버전으로 멕시코에 간 이민 1세대 한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검은 꽃이라고 김영하 작가가 무려 20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도 잘 읽히고 있는 책인데 멕시코와 하와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은 뭐 멕시코는 어떻고 하와이는 어떻고 이것에 대한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막 하와이로 이민 가는 거를 보고 나서 남아있는 조선인들 중에 몇 명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조선만 아니면 되니까 어디로든 좀 뜨고 싶다. 어디 저 멀리 나가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던데 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리하여 1905년 4월 4일에 그 하와이로 가는 배가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륙식민회사라는 곳을 통해서 일포드호라는 배를 타고 조선인들이 대거 멕시코로 건너가게 됩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1033명이 그 불행한 그 숫자 안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한 번 더 하와이로 이민 가는 배가 있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이민을 가지 못합니다. 이주를 하지 못해요. 왜냐? 한반도 안에 있는 조선인들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외국으로 보내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일본인들이 지금 해외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지금도 멕시코라고 하면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땐 또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행 가는 게 아니죠. 뭐 돈 챙겨가지고 여행 갔다가 올게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가 어딘지 정보 하나 알지 못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큰 모험을 감수하고 떠나서 못 돌아올 걸 알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척박한 그 뱃속에서 무려 2명이 뭐 전염병 뭐 등등으로 죽고 1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이들은 멕시코에 도착하게 되고 에네켄이라는 식물을 자르는 일을 맡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사탕수수 농장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에네켄은 그 식물인데 밧줄을 만드는 원료로 가시가 있고 사람 키보다 더 큰 식물로 그것을 자르다가 다치고 상처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갑자기 뒤에서 뭐가 날라온다? 채찍이 날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대할 때 그냥 평소에는 다름없다가 뭐 약간 조금 독립운동을 하나 이러면 이제 잡혀가가지고 고문은 당했을지언정 갑자기 그냥 사람을 보고 채찍을 휘두른다? 이거는 우리 조선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 멕시코에 도착한 사람들은 채찍이 날아오는 순간 화가 나고 뭐 분노, 수치심 이거 이전에 오한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와이와 달리 멕시코는 왜 이렇게 아직도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야만적인 문화가 남아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남북 전쟁을 통해서 뭐 노예제를 폐지하라, 뭐 민주주의로 가라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멕시코는 봉건제도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지주가 거의 99%의 농토를 차지를 하고 1%의 그런 소작농들이 이렇게 일을 해주면서 꾸려나가는 제도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조선인도 뭐 물론 노비도 있고 머슴도 있고 뭐 일 시키는 사람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렇게 채찍을 휘두른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 때문에 도망가다가 그냥 다시 붙잡혀가지고 또 심하게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멕시코 이민 1세대들은 견디게 됩니다. 이 검은 꽃이라는 책에서 정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조금 헷갈릴까? 그런데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다들 캐릭터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몰락한 양반과 뭐 가문의 남자 밑에 있는 뭐 아름다운 딸 그런데 이제 이름도 없이 천민 출신의 어떤 청년 그래서 그 둘이가 이제 만나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신부님 뭐 도둑 대한제국 때 망해버려서 실직한 군인 뭐 이런 등등의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사기도 치고 뺏고 동정하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점점점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사람은 권용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어도 좀 하고 영어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과 조선인들의 통역도 하면서 그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이들이 중간 관리자를 맡아놓는 유대인들이 제일 악랄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권용준은 그 망해버린 양반 가문집의 딸 연수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천민 출신의 남자 이정이라는 사람이랑 막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 이정이라는 남자를 아주 먼 곳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 난 널 좋아한다, 네가 나에게 오면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두 남녀가 그래서 나중에 만나느냐, 그리고 만나지 않는 동안에 이 이정에게는 어떤 일이 있고 또 연수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권용준에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실감나게 재미있게 펼쳐지는데,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정, 천민 출신 그 남자가 이제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곳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정붙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떠밀려 가게 되냐면은 과테말라의 용병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군인이 되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게 조선을 위한 일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난 여기서 아무리 먹고 살아야 한다지만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항상 전쟁터에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약간 망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가 지금 임시정부라고 선포해버릴까? 발해가 따로 있나? 여기에 신대한이라는 정부를 세우면 안 될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정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는 이런 과테말라의 용병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희망, 양상의 줄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했었던 건데요. 이 소설은 실화와 그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촘촘하게 조밀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한번 읽으면은 진짜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나 할까요? 다시 멕시코 농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들이 파업도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이제 뭐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계속 남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남는 사람 중에는 마야 여성과 결혼하는 조선인 남성도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 그들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인 3세대로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눈동자 색도 다르고 얼굴 색도 달라서 전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지만, 그들의 조상이, 할머니가 바로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애국가를 부르는가 하면은, 수박 껍질로 김치를 담가 먹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배추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고추장이 없기 때문에 할라피뇨를 섞어서 그런 매운맛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맛을 잊지 못하고 그 고유의 전통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한인 3세대가 아직도 멕시코에 가면은 있단 말이죠. 그 예전에 TV에 차승원 씨가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마야인처럼 보이는데 정말 한국말을 잘하고 김치를 잘 먹는 그런 장면이 전파를 탔단 말이죠. 정말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나 정말 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대단하다. 그 시대에 살아남았던 것이 생존했던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정말 멕시코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쿠바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가 1921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쿠바로 이주하고 조선말을 쓰면서 거기서 개척해 나가고 심지어는 독립자금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그 1033명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출발한 배는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는 전쟁, 내전 이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멕시코는 다르죠. 스페인은 식민지였고 그 이후에는 미국과의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전, 독재, 전쟁에 시달려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살았던 조선인들은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해방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거기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조선인인데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너무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서로가 비방을 하고 싸우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었는데요. 검은 꽃 재미있으니까 김영하 작가의 책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